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1등 선배가 운영하는 공부 채널 귀요보입니다.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 10미닛 노화에 따른 질환 영상입니다. 시작할게요. 귀요보 10미닛은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주요 부분의 포인트를 찝어드리려고 준비했고요. 이번 영상은 노화에 따른 주요 질환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화면 안 보셔도 돼요. 편하게 귀로 들으면서 포인트를 머리에 떠올리면서 들어보세요.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주요 질환은 위염, 위궤양, 위암, 대장암, 설사, 변비 등이 있다. 위염, 식사 후 3-4시간 지나면 배고프죠? 이때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다. 배고플 때 아픈 게 위염이다. 과식은 피해라. 과식 과음 피해야겠죠? 또 위궤양, 헬리코박터균이 원인균이고 새벽 1, 2시에 속쓰리다, 상복부에 불편감이 있다 하면은 위궤양이었어요. 금연해라. 위암, 초기에는 증상이 없었어요. 또 대장암, 대장암은 생야채, 통곡식, 생과일 먹어라. 육가공 식품 섭취를 제한해라. 저자녀식이 먹었어요? 자녀식이 먹었어요? 자녀식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위암, 대장암 이런 암들은 치료 후에 재발 여부를 알기 위해서 5년간 정기 검진해라 그랬습니다. 설사야 물 보충해줘야겠죠? 변비야 또 물과 섬유질을 보충해줘야 됩니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주요 질환은 독감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죠. 38도 발열 났어. 매년 1회 예방 접종해야 돼. 겨울철에 갑자기 유행했어. 이거는 독감이에요. 접종 언제 맞았죠? 11, 12월에 맞았어요.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긴 게 만성기관지염입니다. 그 점액성, 끈적끈적한 화농성 가래가 나온다.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이래서 가래를 배출하는 거였고요. 폐렴, 폐염증이 생긴 거예요. 폐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되고 폐가스 교환이 감소하는 게 폐렴입니다. 또 세균성 폐렴은 항생제 치료합니다. 천식, 알러지 반응, 차고 건조한 공기 이런 자극 등에 의해서 기관지 벽이 부어요. 그래서 기도가 협착되는 게 천식이었죠. 꽃가루, 찐득이, 털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반응합니다. 이런 것들을 피해줘야지, 알레르기 반응하는 것을 피해줘야지 천식, 기침이 수그러든다. 쌕쌕거리는 호흡음 하면 천식이었습니다. 천식이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왔어요. 천식하면은 기관지가 좁아져요. 운동을 하면 기관지 확장지를 운동 30분 전에 투여하고 운동을 해라. 또 천식은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세탁해라. 왜? 찐득이나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씩 다 그냥 머리에 떠올려 보셔야 돼요. 폐결핵 2주 이상 기침이 있고 흉통이 있다면 폐결핵을 의심해 봐야 된다. 만약에 폐결핵이 걸린 대상자와 접촉했어. 어떻게 합니까? 2주나 한 달 후에 검사를 했죠. 그동안은 잠복기가 있으니까요. 기억나시죠? 오후에 열이 난다. 늦은 밤에 식은땀이 난다. 폐결핵의 증상이었어요.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주요 질환은 심혈관계. 심장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두꺼워져가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최대 심박출량. 피를 내보내는 양과 심박동수가 감소하죠. 그래서 혈액순환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오는데요. 고혈압은 140에 90일 때예요. 정상혈압은 120에 80이었고요. 고혈압에서 중요한 거 뭐 있어요? 증상이 없어도 약을 복용한다. 혈압이 조절돼도 약을 복용한다. 약을 매일 먹는다. 이게 중요했어요. 자몽 주스랑 같이 먹으면 약발 떨어진다. 같이 먹지 말아라. 인삼도 혈압을 올려주니까 인삼 먹지 말아라 했습니다. 대상자가 만약에 혈압약 오래 먹으면 몸 약해진다면서요. 나 안 먹을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고혈압 합병증 생기는 것보다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겠죠? 고혈압 약 먹는데도 조절 잘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랑 상의해서 약을 바꾸거나 다른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고혈압 하면 중요한 거 저염, 저지방 식이를 한다 그랬어요. 스트레스 조절도 해야 되고요. 고혈압은 체중 조절하면은 많이 떨어집니다. 살 빼면 혈압이 많이 떨어져요. 동맥경화증, 동맥혈관의 안쪽에 지방이 차가지고 혈관벽이 굳어지는 게 동맥경화증입니다. 동맥이 경화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지방 너무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증이 올 수가 있다. 심부전,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서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된다 하면은 심부전이에요. 혈액을 내보내지가 못하는 겁니다. 심장이 쭉 짜주는 힘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의 수축력 저하하면은 심부전이에요. 또 심부전하면 여러분 수분 제한하는 질환 간심신갑부 기억나시죠? 간경화 심부전 신부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기억나셔야 돼요. 병 걸린 것도 서러운데 물도 제한해야 돼. 그게 바로 심부전이었다. 또 빈혈, 피가 모자라는 거죠. 철분 섭취가 부족하면 빈혈이 생긴다. 철분제는 흡수를 돕기 위해서 뭐랑 먹었나요? 비타민 C와 함께 복용을 하면 흡수가 잘 됐어요. 그렇다면 칼슘은 뭐랑 먹었죠? 비타민 D랑 먹였습니다. 철 좀 들어라 C 해서 철분제와 비타민 C 기억하시고요. 근골격계 질환 노인이 가장 많은 통증 호소를 하는 게 어디예요? 허리 아파, 아이고 무릎 아파 이러잖아요. 삭신 쓰신 게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일단 추간판 디스크가 쪼그라들죠. 그래서 키도 줄어듭니다. 근육량도 저하되고 탄력이 떨어져요. 그게 바로 근긴장도가 떨어진다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운동 능력도 감소합니다. 팔다리는 삐쩍 마르죠? 그리고 없어야 될 곳, 뭐 배, 허리 이런 데는 또 지방이 생기죠? 그래서 거미형의 체형이 된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은 퇴행성 관절염에 어떤 운동 했었나요? 수영이 좋았다. 체중을 부하하지 않는 수영이 좋았다 그랬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노화로 인해서 생기죠? 연골이나 그 물렁뼈가 닳아가지고 없어지거나 염증 생기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다. 증상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요. 근데 한 또 30분 지나면 풀어진다. 많이 쓸수록 아프다 하면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좋은 운동, 관절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 수영이 좋았어요. 급성으로 우리가 뭐 삐거나 다쳤어요. 그럴 때는 냉찜질 했었죠. 만성적으로 아픈 것은 온찜질 했었다. 또 골다공증, 뼈가 그냥 구멍이 숭숭숭숭 골밀도가 낮아져서 생긴다. 걷기가 좋다. 왜? 체중을 좀 부하해줘서 듬성듬성한 뼈의 골밀도를 좀 높여준다 이 얘기죠. 골다공증에 뭐 먹지 말라고 하죠? 야,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커피 먹지 마 이러잖아요.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골다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 커피 진짜 많이 먹거든요. 걱정되네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지 골다공증이 예방된다. 비타민 D하고 또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대낮에 좀 햇볕도 쬐긴 쬐야 된다. 고관절, 골절 기본적으로 노인들은 골다공증이 있어요.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을 하면 고관절 골절이 생긴다. 고관절 골절돼서 몇 주 동안 누워있으면 그 다음부터 인생 끝난다 이 말이 왜 나와요? 노인은 3일에서 3주만 걷지 않아도 그 다음부터 잘 못 걷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골절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낙상을 정말 주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노인이 낙상하게 되거나 뭐 골절 입어서 몇 달 누워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삶의 질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노화에 따른 비뇨생식기계 질환, 요실금하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습니다. 요실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이렇게 새는 그런 증상을 겪습니다. 뭐 요실금이 있다고 성적인 욕구가 감소되는 것도 아니고요. 한마디로 방광에 근력이 좀 저하돼서 방광이 완전히 이제 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실금일 때 왜 치골의 상부 눌러서 오줌을 쭉 짜줬어요. 요실금 증상 어떻습니까?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역류성 요실금 있었어요. 복압성, 배 압력이 차는 거예요. 보통은 살쪄서 복부에 비만이 있어서 복압성 요실금이 생깁니다. 기침하다가 재채기하다가 그냥 찔끔 나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케겔 운동 해야겠죠? 골반 근육 강화 운동 해야 됩니다. 요실금이라고 물 안 먹나요? 오히려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 기능을 조절해 준다. 그리고 살 빼야 됩니다. 복압성 요실금 어떻게 해야 하냐? 살 뺀다, 체중 조절한다.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계속 나온다는 거. 살 빼면 복압성 요실금도 좋아지고 고혈압도 좋아진다. 전립선 비대증 뭐예요? 그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요. 그래서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소변 보고 나서도 찝찝해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소변 볼 때도 힘을 줘야 나옵니다. 소변이 마려우면 또 못 참아요. 이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전립선 비대증 수술하기도 하죠. 이 수술하면 이 발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 문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발기부전 하면 떠오르는 질병은요? 당뇨병이었어요.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주요 질환은 욕창, 피부 건조증, 대상포진, 옴, 머리니가 있다. 피하 지방이 감소하죠. 그럼 기온에 민감해집니다. 차고 더울 때 피하 지방이 적으니까 더 민감하다. 피부가 건조해요. 표피가 더 얇아지죠. 탄력성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바늘톱이나 손톱은 딱딱하고 두꺼워져요.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물에 불려서 잘랐었죠. 안 좋은 건 증가한다. 입과 뺨에 쓸데없는 털이 증가합니다. 또 상처 회복이 잘 돼요. 더 지연되죠. 주요 질환은 욕창. 욕창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가 혈액 공급이 안 돼가지고 괴사되는 게 욕창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으면요. 체위변경 몇 시간마다 합니까? 2시간마다 하죠. 앉아있을 때는 1시간마다 더 빨리빨리 해준다. 이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에 욕창이 많이 생긴다. 천골 부위, 엉덩이 쪽이 더 많이 생겼었어요. 침대에서 막 잘못 끌었어. 피부 쓸렸어. 그랬을 때 욕창 생길 수가 있다. 욕창, 단계도 나오죠. 1단계, 피부가 좀 불구스름하다. 색깔이 홍반이 있다. 2단계, 피부가 벗겨지거나 물집이 생긴다. 수포가 생긴다 하면은 2단계. 2단계가 가장 문제에 많이 나오죠. 수포 생기는 거. 3단계, 괴사, 썩기 시작한다. 4단계, 깊이 썩는다. 뼈와 근육까지 괴사된다 하면 4단계였어요. 욕창 초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해줍니다. 또 톡톡톡톡 가볍게 두드려서 혈액순환 촉진했었죠?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켰어요. 뜨거운 바람 아니에요. 그리고 햇빛을 몇 분 정도 쬐었을까요? 안 추울 때는 한 30분 정도 햇빛에 쬐어준다. 이것까지 다 기억하자고요. 욕창 도넛백에 씁니까? 안 씁니까? 도넛백에 쓰지 않아요. 압력 때문에 오히려 욕창이 더 잘 생긴다고 하니까요. 피부 건조증,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데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다는 말 정말 많이 합니다. 피부 겉에 껍데기가 건조하고 거칠어지는 게 피부 건조증이에요. 피부가 뿔긋뿔긋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습도가 일단 중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셔서 수분 섭취하고요. 목욕하고 나서 물기를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릅니다. 알코올 성분 없는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줘요. 피부가 건조합니다. 그러면 건성 비누스 쓰는 거예요. 대상포진 하면 수두 바이러스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수두 알았어. 그러면 나중에 면역력 떨어졌을 때 대상포진 생길 수 있다.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좀 피해야 돼요. 자결감 타는 듯하게 날카로운 통증 대상포진입니다. 피부가 저려 그럼 대상포진이에요. 수포가 올라와 대상포진일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50세 이상부터 대상포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맞으셔도 되고요. 65세 이상은 기본적으로 맞아야 된다.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수개월부터 1년까지 지속될 수 있어요.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뭔가 지금 컨디션 안 좋고 수포 올라와 그러면 여러분 피부과를 가셔야 돼요. 대상포진 동네 의원 갔다가 굉장히 오래오래 앓는 분 계십니다. 피부과를 가셔야 돼요. 왜? 이건 피부 질환입니다. 또 머리니. 옴은요 전파력이 엄청 끝장나게 좋아요. 옴 찐득이가 피부에서 그냥 살고 있어가지고 밤에 엄청 간지럽습니다. 옴에서 중요한 거 뭐예요? 동시에 치료한다. 이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또 지져줘야 되죠. 뜨겁게. 얘가 3일 동안 삽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도 3일 동안 사니까 뜨거운 물로 10분 또는 20분 동안 지져주고 세탁하고 나서도 3일 이후에 쓴다. 그랬어요. 또 머리니 뭐가 중요합니까? 살충 성분이 들어있는 샴푸 제조로 머리를 감는다. 중요했었어요. 또 55도 이상. 그렇게 뜨겁지 않죠? 이 55도 이상의 5분 이상 노출 시에 머리니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신경계, 치매, 뇌졸중, 파킨슨 정말 중요한 노인성 질환 다 나왔죠? 뭐가 여기서 또 못 떠올라요, 여러분? 65세 이상이면 이런 질병명 상관없이 일상생활 불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하면 대상자 등급이 나왔는데 65세 이하면 요런 질병, 노인성 질환이 있어야지 등급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 뇌졸중 하면 떠오르는 거? 일단 언어장애가 옵니다.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었죠?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이다. 또 파킨슨,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파괴돼서 도파민이 줄어들어서 생긴 게 파킨슨이었죠. 무표정하다, 동작이 느리다, 근육이 경직됐다, 안정시에 덜덜덜 떨린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알약도 입안에 넣어줘야 된다 그랬고요. 자주 넘어진다면 파킨슨이다.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감각기계입니다. 녹내장, 백내장, 노인성, 난청이 온다. 감각기계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나이 먹으면 색깔 구분이 어려웠죠. 어떤 게 어려웠어요? 파남보가 어려웠어요. 파란색, 남색, 보라색 구분의 어려움을 느낀다. 노인성 난청. 귀가 잘 안 들리는 게 남자분이 더 흔하다. 여성보다 남성에게 노인성 난청이 더 흔하다. 기억하시고요. 또 미각, 뭐 기억나세요? 쓴 시는 더 잘 느껴. 단자는 못 느껴. 그래서 단자를 못 느끼니까 음식이 단맛, 짠맛이 더 강해진다. 신맛을 너무 잘 느껴. 쓴맛을 너무 잘 느껴.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시냐. 아이고 왜 이렇게 쓰냐. 이런다 그랬어요. 구강 점막 재생 잘 안 돼요. 그래서 뒤면은 며칠 더 갑니다. 옛날에는 뭐 한두 시간만 지나도 금방 나지 않았나요? 녹내장, 백내장, 퐁당퐁당 계속 국시 나온다. 35회에 백내장 나왔으니까 36회에 녹내장 나올 수 있겠죠? 녹내장 하면은 안압, 눈에 압력이 올라간다. 통증이 있다. 시신경이 손상돼 있다. 그리고 녹각, 각막이 뿌옇다 이겁니다. 백내장, 뿌옇긴 뿌얀데 그냥 수정체가 혼탁하다. 아프지는 않는다 이래요. 노인성 난청 잘 안 들리죠? 큰 소리로 말합니까? 아니에요. 저음의 차분한 소리로 말하고요. 보청기 썼을 때 입력은 크게 한다. 기억하시죠?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주요 질환은 당뇨병이 있어요. 당뇨병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많이들 걸리는 병이니까 알아놓으면 좋겠죠? 증상은요. 다음, 다뇨, 다식, 다갈이에요. 발기부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당뇨병은 저혈당에 주의해야 돼요.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면요. 식은땀 나고 배고프고 두통이 있고 시야가 몽롱해집니다. 이럴 때는 오렌지 주스나 사탕 먹여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의식이 없어. 입안에 무엇을 넣지 않습니다. 의식 있을 때만 먹이는 거고요. 의식 없으면 빨리 119 불러야 돼요. 당뇨병 또 국시에 자주 나온 거 뭐 있어요? 공복 시에 운동하거나 막 등산하거나 이럴 때는 저혈당 대비하고 너무 무리한 운동하지 말아라. 밥 먹고 30분이나 1시간 있으면 그때부터 혈당 오르니까 이때 하루에 최소한 30분 운동해라. 일주일에 5일 정도 운동해라. 만약에 혈압이 너무 높아. 혈당이 막 300이야. 이러면 혈당 먼저 조절하고 운동해라. 운동으로 혈당을 그렇게 조절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발톱은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잘랐었고요. 노화에 따른 심리, 정신계 주요 질환 마지막이죠. 우울증과 선망이 있었다. 노인이 되면 여러 가지 맛이 떨어지긴 하는데 특히 우울증은요. 밥맛이 떨어지고 수면 맛, 잠이 안 오고 성의 맛, 무기력하고 살 맛이 떨어진다. 그래서 자살도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노인의 우울증은 이게 늙어서 그냥 우울한 건지 치매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치매가 우울증과 증상이 비슷해요. 그래서 노인의 우울증은 치매와 유사 증상이다. 그래서 우울하면 치매 검사도 같이 받아보는 게 좋겠죠?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햇볕을 좀 받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겠죠? 우울증 하면은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랑 연결하세요. 선망. 급성 질환이다. 갑자기 온다 하면은 선망이었어요. 진압력 장애입니다. 치매 환자가 선망도 올 수 있어요. 의식 수준이 변화하면서 갑자기 안 좋아집니다. 뭐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치매는 서서히 나타나지만 선망은 갑자기 나타난다 기억하시고 만성질환이다 하면 치매고 급성질환이다 하면 선망이겠죠. 중요한 거 몇 개 더 할게요. 여러분 운동 실조증이 뭐예요? 뇌졸중이 이제 손해 쪽으로 발생했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일자로 못 걸어요. 비틀비틀 갈지자로 걷습니다. 자꾸 걸으면서 쓰러져요. 이게 바로 운동 실조증이에요.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하면 뭐 떠오릅니까? 요양보호사가 근골격계 질환, 삭신, 쑤신 거 예방하려고 뭐 했어요? 스트레칭 했었죠. 스트레칭은 상하 좌우로 했었다. 네, 요양보호사 스트레칭은 같은 동작을 5에서 10회. 동작과 동작 사이에 5에서 10초를 쉬어라. 또 10에서 15초 유지해라. 요거 기억하시죠?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 10미닛 영상 끝났습니다. 여러분 10분이 좀 넘었어요.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머릿속에 콕콕 박히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귀요보와 함께 합격 가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